네. 뭐 서울역 회군 이야기 사실 이거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데 하여튼 교과서에 나오네요. 대학생들은 서울역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서울역에 모인 10만 명들이 이제 외치는 거죠. 계엄 철폐, 신군부 폐지를 외치고 이때 당시에 하여튼 정치인으로 나중에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시 서울대 총학회장이었던 심재철, 이 사람은 국회의원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해찬, 얼마 전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거였죠. 예, 당 대표였던 이해찬. 그 다음에 유시민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이해찬이 서울대 그때 복학생 협회 회장, 그 다음에 유시민이 서울대 대의원 회의 의장, 이런 요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생으로서 이제 여기 간 사람들도 누가 있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그 김부겸이라고 대구에서 정치했던 그 정치인이라든가 하여튼 수많은 대학생들과 이런 사람들이 80년대 서울에서 대학 다닌 사람들은 여기 다 갔다고 보면 되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10만 명이 모여서 이제 모인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모여서 학생회장들이 논의를 끝에 결국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지 않냐. 괜히 그랬다가 괜히 시위가 과격화되고 이러면 신군부한테 핑계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군대가 아니고 이 대학생들을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나중에 서울역 회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심재철 서울대 총학회장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우리가 어린 20대가 감당하기에는 역사의 무게가 너무 그거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신군부의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 딱 걸리는 거죠. 알겠죠?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어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딱 하고 이런 거 없나? 자동으로 싹 지워지고. 자,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온 용어를 적는 겁니다. 네티즌들 혹시 방문하셨다면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책에 보면요 노래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아침 시간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네. 갑자기 웬 노래냐 싶겠지만 이제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보통 우리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라고 나도 대학교 때 이런 집회 같은데 많이 다니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내가 운동권이었다는가 이런 거는 한때 그냥 잠깐 대학생 때 잠깐 그랬고 거기 가갖고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임을 위한 행진곡. 그때 당시에는 듣고 피가 끓고
막 투쟁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군대 갔다 와서 나는 하여튼 그런 쪽과는 나중에 이제 손절을 했어요. 예,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저 대학 다닐 때도 이런 그때 당시에 학생들 운동권이 거의 끝물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몇 번 갔었죠. 당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기억나요. 옛날에 이거 그냥 가사 다 외우고 그냥 음도 막 기교를 부려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 음이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배경. 자, 서울역 폐군 이후에 이게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신군부에서 이제 완전 폭주를 합니다. 폭주라고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정부가 아니고 자꾸 이제 요새는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글로 쓰는 게 자꾸 다르게 나와요. 전국 확대되고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모든 이제 책임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은 이제 중앙정보부장 그 대행 서리 이런 걸 맡으면서 거의 국무총리급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냥 대통령 최규하는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이제 자기가 할 거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삼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체포합니다. 삼김. 요때 당한 삼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정치 거물에는 네. 김종필, 김영삼, 대통령이라.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이 있는데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고요. 김종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사령부로 끌려가요. 예, 보안사로 끌려가고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김종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랑 그거니까 박정희랑 친분이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가택연금. 그러면서 정치인 가운데 거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민주공화당을 가지고 있었던 김종필 그리고 신민당의 큰 그거였던 김영삼 이런 사람들 다 잡혀가게 되고 정치활동 금지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되고요. 금지 조치가 떨어지게 되고 600명 정도가 이날 체포됐어요. 5월 17일에. 이게 5월 17일 상황이에요. 요날 체포된 사람만 600명.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포 분위기가 나오고 바야흐로 이제 신군부 폭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경과입니다. 과정. 5월 17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광주 그쪽 라인을 지키는 5월 17일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광주에 31사단이 투입이 됩니다. 군부대가 투입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전남대와 조선대를 점거를 하죠. 그 옛날에 나도 선배들한테 들었던 그 상황이죠. 학교에 갔는데 학교 정문에 탱크가 있구나. 이런 상황. 정문에 왜 탱크가 있지? 이런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5월 18일 날 문제 5월 18일이 되니까 전남대 앞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요때 이제 공수부대 그다음에 전경은 전투경찰이죠. 전경 얘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전경이 없어졌습니다. 전투경찰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제 군대 내에 있으면서 이제 전투경찰이라고 따로 이제 차출을 내가 뽑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학생 운동하는 애들 다 뽑혀가지고 전투경찰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 광주가 요쪽이 좀 이제 요쪽이 좀 늘상 여기가 좀 많이 학생 운동 이런 세력이 강하고 이래 놓으니까 좀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거지요. 그러다가 다음 날에도 이제 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5월 19일쯤 되면은 이 진압하던 애들이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발포, 총을 쏘게 되는 거죠, 애들이. 총을 쏘게 됩니다. 이제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시민들도 무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비군을 광범위하게 돌리기 때문에 무기고가 곳곳에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좀 있어요. 그 무기고를 습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5월 21일 공수부대가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이겼다 하면서 막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이게 이긴 게 아니고 뭡니까? 잠깐 떨어져서 이후에 광주를 갖다가 아예 봉쇄를 하게 돼요. 아예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철저하게 막는 우리 그 뭡니까 영화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운전사. 그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다 진실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나중에 5월 27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엄군이 투입이 된 거죠. 계엄군 투입이 되면서 이제 진압되면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게 5.18 민주화 운동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막대한 인명피해. 인명피해 많습니다. 뭐 공식 기록, 위키백과 쪽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165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7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건 시민들 얘기고요. 군인들도 22명, 경찰 4명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커졌고요. 그리고 운동권 내에 이제 반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반미 정서가.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이때 당시에 하여튼 모든 게 이제 봉쇄가 되고 통제가 되면서 이 5.18에 대한 뉴스가 안 나와요. 혹시 1980년에 혹시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혹시 5.18에 대해 알고 있냐 하면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언론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통제를 받아가지고 이때 당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북한군이 북한군에게 사주당한 폭도들의 범행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좀 많은 이제 도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때 당시에 꼼짝도 안 했거든. 막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보내니 어쩌니 저쩌니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혹시 한국에 있는 자기 미군이라든가 미국인들이 혹시 피해를 입을까봐 막 보내준 그런 거였고 그리고 요 사건 이후로 이 5.18에 대한 이런 진압에 대한 이거를 묵인한 미국에 대한 반대 정서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까지 쭉 가는 것 같아요. 나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반미. 미국 아들이 원래 그렇지 않다 하면서 야 아들이 착한 애들이 아니다 하면서 6.25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랬던 게 여기에서 나와요. 사실 근데 1980년 이때는 이때 당시에 대통령도 거의 미국 대통령이 임기 끝나가는 레임덕 상황에 이때 당시에 이란에서 또 일이 있어가지고 대사관에 애들이 포로가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갇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거 신경 쓸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 하여튼 운동권 내에 반미 정서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주 큰 희생이죠. 예, 민주주의는 피를 부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민주화는 피를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주의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한 지역의 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전국 단위 운동을 해야 된다. 요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됩니다. 지금도 이 5.18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김영삼 정권 때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여튼 김영삼이 요때 하나회도 해체를 시키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이 광주 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막 물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을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중에 결국 무기징역으로 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면을 받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재평가하게 됩니다. 네, 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네, 하여튼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네, 말을 많이 아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